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80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이 지방세 전체에서 일단 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어렵다. 그래서 과세 표준 또 세율, 그래서 지난 기본 이론 때 배우지 않았던 또 내용들이 심화돼서 또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지방세에서 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비만 잘 넘기시면 되고요. 또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고 그래도 처음에 숙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은 항상 또 숙지가 안 되고 금방 쉽게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우리가 요약집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배우고 또 익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것이 됩니다. 어제도 어떤 수강생분이 수업은 재미있게 잘 듣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되려면 정리가 되려면 언제쯤 될까요? 그랬는데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9월 달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어떤 과목 딱 하면은 그 과목 전체 내용이 딱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되려면 9, 10월 달 돼서 이렇게 전 과목 전범위로 막 돌아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론을 계속 펼쳐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이제 아직은 수습이 안 됩니다. 요약집으로 하면서 이제 한번 압축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것이 숙지가 되고 전적인 것이 그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과정까지를 잘 견뎌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80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제 4절 우리 과세 표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심화이론 강의 3주차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은 거기 제 4절은 여러분들 별표시 크게 2개 합니다. 뭐 3개 해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다 중요한데 다른 세금도 중요한데요. 취득세 과세 표준도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역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왔고요. 독립화 문제로 올해 또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은 별표시 2개를 하시고요. 자, 과세 표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이 과세 표준이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산출세액을 구할 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그럴 때 우리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요.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 방법도 우리가 달라졌었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신고납부 방법, 보통징수 방법 이런 식으로 징수 방법도 달라졌고요. 또 과세 표준이라는 거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가액. 나 얼마에 그 부동산 취득했다. 뭐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5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한 가격 5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는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뭐 등록면허세에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건수나 또 채권 금액 이런 것들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이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이럴 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이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고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재산 가액을 과세 주체,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 가격인데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자세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취득세 과세 표준 일반적인 경우 과세 표준을 보시면 먼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이고 자,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럴 때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그래서 나 얼마에 취득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회 지급 때는요. 그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연부 금액 과세 표준인데 주의할 것은 연부 금액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지 계약상 연부 금액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어요. 자,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 금액이 만약에
계약서상으로는 10억인데 실제적으로는 8억 원의 연봉이 취득됐다. 그러면 취득세 계산할 때 얼마로 해요? 8억 원. 8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과합니다. 그래서 계약상 연봉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되는 연봉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국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우리가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시가 표준액인데,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통칭해서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들어봤죠, 공시가격. 근데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요거 결정되는 과정을 제가 기본 이론 때는 좀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항상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해서 재산세 내라고 납세 고지서 날라옵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했다? 시가 표준액이에요. 항상.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인데요. 자, 우리가 배경적인 걸 일단 생략하고요. 또 시가 표준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독립한 문제로 원래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작년에 시가 표준액에 관해서 독립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올해 또 시가 표준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표준액과 관련해서 나중에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집 같은 거 할 때 그때 우리가 시가 표준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이론도 했었고, 오늘은 그냥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 계산할 때 항상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또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 정도만 오늘 알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시가 표준액으로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하느냐? 무신고요. 신고 안 해요. 우리가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계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자체장이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그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됐습니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보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에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은 소위 말해서 시가의 70% 선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서울 아파트 같은 거,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것들이나 시가 반영률이 이렇게 높지, 대개는 뭐 외곽 지역은 60% 뭐 이런 선에서,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또 그다음에 또 토지, 상가 이런 것들은 시가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더.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다고 해요. 60, 70% 선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되면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시가의 60, 70% 선에서 시가 표준액이 산정고시 되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요? 시가 표준액으로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이렇게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이렇게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합니까? 시가 표준액으로요. 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얘기를 교재를 통해서 일단 한번 볼게요. 자, 80페이지 여러분 제4절 과세표준, 일반적인 과세표준이요. 신고가액에 의한 경우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부터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근데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연부금액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래서 밑줄이고 사실상에다가 돼지고기 땡냐에서 뭐라고 써놔요? 계약상 X요. 계약상 연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하여튼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입니다. 또 동그라미 2번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밑줄 짜기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원칙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그 다음에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거예요. 81페이지요. 시가 표준액에 의한 경우에요.
밑줄입니다.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을 때는 또 역시 뭐로 한다? 취득 당시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러면 요까지 얘기를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예요. 우리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해요. 자, 거래를 하는데, 자, 부동산 거래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 이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1억 원이에요. 근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 취득세요. 과세 표준액은 자, 1억 2천이에요, 1억이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액은 얼마가 됩니까? 예? 시가 순액으로 해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 뭐로 한다? 신고 가액으로 하는 거지.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억 2천 이걸 과세 표준에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을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원칙은 신고 가액인데 이번에는 얘가 신고를 안 했어요. 자,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결정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1억을 과세표준에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자 합해가지고 요 합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어요. 징수 방법에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취득세 원칙 신고 납부인데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이겁니다. 지자체장이 자 납세무자 불성실 신고하면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8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뭐야?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돼? 그러면 무엇으로요?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고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자 뭐로요? 자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3번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되는 경우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편없고 또 역시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시가순액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략한다고 그랬죠. 시가순액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토지나 주택에 대한 시가순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니까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일단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지 않았다. 자, 집을 새로 지었어요. 또는 매립간척으로 신규로 지적법상 등록됐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 번도 개별 공시가나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저 신규로 매립간척에서 신규로 등록된 토지나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럴 때는 지자체장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 가격으로 하고 이런 것들. 또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지었어요? 공시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지자체장이 산정 가액으로 합니다. 즉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산정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은 요거로 이렇게 시가순액은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데 근데 작년에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다고 바꿔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시가순액은 누가 산정고시한다? 개별 공시가나 개별 주택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장이 산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라네 지난 순환에 우리가 토지, 표준지, 우리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땅을 선정하는데 표준지라고 하는데 누가 선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이 표준지 땅값을 산정한 게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라고 하고 그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지자체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고시하는데 그게 뭐다? 개별 공시지가. 또는 주택은 또 표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지자체장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산정하냐? 누가 산정한다? 지자체장이 산정합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시가순액을 산정한다고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됐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사실상 취득가격 어떤 경우에 그러냐? 아무 때나 인정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아무 때나 인정하면 사람들이 아 뭐야 다 우리 저 뭐야 시가 순액보다 다 낮게 신고하면서 우리 실제 이렇게 거래했는데 막 이러면서 다 우길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먼저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확실하죠? 시가 순액 1억짜리를 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7천만 원에 자 매수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시가 순액과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 얼마? 7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수입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수입신고 필증에 의해서 역시 또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이 됩니다.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시가 순액 1억짜리를 7천에 경락받았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액은 얼마로요? 예? 시가 순액 1억짜리인데 7천에 경락을 받았다. 자, 시가 순액 1억짜리를 경락된 가격이 7천만 원이다. 취득세 과세 표준액은 얼마로 하는가? 얼마랍니까? 7천만 원 경락된 가격으로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것도 확실한 게 있어요. 판사가 CCBB를 가렸는데 다만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이 판결문에서 다만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수많은 민사적인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데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대개 법원에서는 분쟁에 대해서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해서 대부분 다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분쟁의 당사자 불러 모아서 양쪽 얘기 검토한 다음에 판사가 뭐 이제 쟁점은 다 정리됐고 내 보니까 이제 액수의 차이인데 조금씩 양보해서 이 정도에서 합의해서 끝냅시다 해서 판사가 화해 권고안을 냈는데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절차 종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인락 자 원고 피고가 있는데 피고 쪽 불러가지고 이거 뭐 명확한데 괜히 여기서 계속 재판해봤자 당신 돈만 날리고 또 시간 낭비하고 뭐하라 하냐 받아들이고 이쪽 주장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받아들여서 끝내면 조수에 기재하면 그대로 절차 종결되고 포기 원고 쪽 불러가지고 반대로 해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권리 포기하게 하고 소를 그다음에 자백간주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 종결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취득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소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화해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시가순액을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아니에요. 자, 얘는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리가 되지 않으니까 시가순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합니까?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거.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법인상부에 따라서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그 법인의 법인상부로 증명이 된다.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역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객관적 취득 제2에서 나왔다. 국수 공판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국수 공판에 관한 법 국수공판법인데 국수공판장 제압해서 이러면 배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 취득,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근데 자 우리가 취득 시기에서 지난주에 계약상 잔금지비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 시로 하는 객관적 취득은 국수공판법이었죠.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요거 객관성 있다고 그래서 취득 시기에서도 한때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했었는데 국민들 헷갈린다고 취득 시기에서는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데 과세 표준에서는 객관적 취득에 들어가요. 그래서 국수 공판법 부 요건데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보세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어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는데 대형 국책사업이 유치된다고 소문나서 땅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외지인들 달라붙어서.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시가가 형성돼 있고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 순액이 산정고시 되는데 옆 동네 대형 국책사업 뺏겨가지고 다시 땅값이 내려갑니다. 이 동네는 별 볼 일 없다 그래가지고 시가 순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서 신고서를 제출했고 관계당국에 의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이 동네 땅값 한참 그 대형 국책사업 때문에 올라갔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 순액 산정고시 되는데 그거 무산돼서 더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데 여러분요, 사실상 취득가격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순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다슈가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시가 순액으로. 또 언제나 항상 시가순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 취득 나왔다. 제2부에서 객관적 취득 과세 표준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국수, 공판법, 부 요거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국수공판법 부 지금 객관적 이런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요. 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은 제외합니다. 사실상 추가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 0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싫으면 다시 빵 되잖아요. 0. 자, 그렇기 때문에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무상 취득은 과세 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이 상속받았어요. 부동산을 증여받았어요. 그럼 취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냐면요. 법에요. 어떻게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법에 규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명시된 규정이 없어가지고 실무적으로 또는 판례에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 이미 법이 개정되는데 시행이 내년인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과세 표준을 결정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근데 시행해요. 그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올해 합격한 다음에 개정세법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명시해 놨는데 올해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요것만 알면 돼요. 이런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는 거. 요거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특례.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안 배웠지만 보세요. 부당하게 계산됐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여러분요. 거기 81페이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되는 경우 적용 대상 다음의 취득 가로 안에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하여튼 다음의 취득에 대해서는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회 동그라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한 취득 판회 동그라미 다만
판결문이라도 여기 비추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 조항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죠? 그 다음에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따라 취득가액이 증명된 취득 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해서 취득가격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 첫 번째 그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의 동그라미야. 자, 이래서 여러분요 일단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북맥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거기 이어지는 얘기가 어떤 건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판 보세요. 자, 거기 이어지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애니메이션이 조금 실현이 되네. 이런 거는 또 자 여기 봅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비교해 드리고요. 과세 표준 비교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진 얘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허위 신고에 관한 것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취득 시기는 일반적 거래하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하고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취득 시기는 유상 취득의 경우 둘 다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하느냐? 계약상 잔금률이요. 자, 시험에서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개인 간 거래인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임 해놓고 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효한다. 그럼 틀려요.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고 어느 때를 취득시효한다? 계약상 잔금지비요. 근데 과세 표준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거래의 경우는 신고가액과 시가총액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보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신고가액, 부등목을 잘 보세요. 신고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어요. 그럼 무엇을 과세표준한다고 지금 우리가 배웠어요? 시가총액이 과세표준됩니다. 근데 신고가액이 시가총액보다 더 커요. 그러면 뭘 과세표준해요? 그럼 원칙 신고가액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는 신고가액과 시가총액 중 어떤 것들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신고가액과 시가총액 비교해보면 시가총액의 신고가액이 미달한다 할지라도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과세 표준합니다. 즉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은 이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어떻게 나왔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법 5조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X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X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X라니까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뭐로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고 금방 배웠잖아요. 국소공판법 부. 근데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바꿔서 나왔어요. 아니고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요걸 좀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재 지금 금방 읽었던 부분에 읽다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허위 신고 등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 그래서요. 자,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요. 자, 국수공판법 부인데 이 객관적 취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5조에 따른 검증은요. 이게 일률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검증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객관적 취득이라고 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해서 취득세가 신고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비추어 봤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이 있어요. 매수인 을은 이게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매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자청에 통보받은 자료에 비춰봤더니 이 통보받은 자료에 비춰봤더니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6조에 따른 조사, 이게 5조에 따른 검증은 일률적인 시스템적인 검증인데 요 6조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검증해봤더니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요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더 적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뭘 과세 표준하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확인된 금액을 요 확인된 금액 자, 요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이 말은 보세요. 이 말은 결국은 이 사실상 취득 가격과 확인된 금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으로 한다. 이 말과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 범위에서 검증받은 주택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데 다만 이런 확인된 금액보다 자 크면은 이거로 하지만 만약에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작을 때는 뭐로 한다고요?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실무적으로도 보면 이제 이것으로 이제 과세 표준 결정되는데 허위 신고해 가지고 이걸 과세 표준했는데 그대로 그냥 과표로 결정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나중에 확인된 금액이 있으면 그 확인된 금액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때 이제 세금을 또 추징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는데 교재 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이요. 다시 봅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5조에 따라 취득가격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국수공판법 부라고 했는데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세무상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여기까지 밑줄 쫙이고요. 포인트는 확인된 금액.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시험에서 뻔해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이게 바꿔요. 아니고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기업과 니은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기업번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5조에 따라 취득가격 검증이 이루어진 금액 또 요거하고 니은번 이게 통보받은 조사 결과 또는 세무상 등부터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을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 요 얘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 얘기를 말합니다. 하여튼 뭐 자료는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놨어야 되는데 어제 못 올려놔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밤에 꼭 올려놓겠습니다. 핵심 요약 자료는 그럼 다 요것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허위 신고 등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 요 규정은 재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충분히 나올 만한 건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바꾸면 요걸 옳은 지문으로 그냥 나오거나 바꾸면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바꿔요. 하여튼 확인된 금액 꼭 기억합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들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82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과세 범위 그래가지고 양가로 2번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그 사실상 취득가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취득가격 범위요. 자,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국수공판법 부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과 이제 이어지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접 비용도 포함되는 게 있는데요. 취득하면서 들어간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자,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것도 한번 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냥 시작했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거 요거는 기본 이론 때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한번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먼저 보세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그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사람들이 갑과 을이 거래를 했어요. 자, 거래를 했는데 갑과 을이 거래를 했는데 보세요.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약정 대금이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10억인데 만약에 매매 대금을요. 이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서요.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자,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 얼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할인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 자,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요? 9억 9천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약정대금 10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받은 할인 금액이 할인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할인된 금액은 9억 9천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돼요? 할인된 금액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요. 요 할인 금액, 요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요거는 할인액 금액은 1,000만 원 취득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이 얘기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자, 양가로 2번에 취득가격 범위,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취득가격 범위요. 해당 취득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합계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이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합계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간접 비용도 포함한다는 거. 다만 이거예요.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하는 거지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금방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들이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격 8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게 쫙 나와요. 시험에서는 박스형 문제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요거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러 개 형태로 물어봤습니다. 서술형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박스형 형태로 취득가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고르라고 물어봤었고 또 사례형 문제로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달달달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 포함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요 여기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교재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먼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들을 한번 쭉 봅니다.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액 및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이거는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세금계산서라든가 뭐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취득하면서 다 들어간 비용이에요. 취득 관련한 농지보존부담금, 대체살림자원 조성비, 또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비용 같은 거. 우리가 뭐 건물 빌딩 앞에 보면 조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등 하여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이런 것들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데 거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포함합니다. 취득과 무관한 이름들 어떤 저 문제 보니까 취득과 무관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포함하지 않겠죠? 취득과 무관한 것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포함하고요. 또 보세요. 또 보시면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요거 포함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또 몇 번 나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러면 이게 1억짜리인데 여기에 6천만 원의 전세금이 있다. 자, 그러면 6천만 원의 전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갭 투자요. 소위 전세 끼고 집을 산다. 원래 전세금은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매수인이 이 전세금 채무를 인수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을은 얼마를 지급하느냐? 취득대금이요. 자, 대금은 얼마만 지급합니까? 4천만 원만 지급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 취득대금 외에 자, 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이것도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취득했다고 그런 취득세 신고요? 1억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도요. 우리가 시험에 또 이미 나왔었지만 1억짜리인데 여기에 갑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6천만 원이 있어요. 그것을 매수인이 우리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자 보세요. 이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채무 인수액 외에 취득된 후에 이 채무 인수액도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하는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이런 것들도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으로 포함합니다. 채권 매각 자손 이렇게 기억하고 여기 또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네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역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아까 할부자 연체료 또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취득하게 할 때, 취득세 계산할 때 제외시켜 줍니다. 물론 포함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포함되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요. 어떤 간에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고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포함하는 것들.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 비용. 우리 주부들은 빌트인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취득가에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납세무자에서 중요한 거 배웠는데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라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근데 건축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무자예요? 건축물 취득자가. 그래서 딴 거 구별 없다고 그랬잖아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이 말이 있을 때는 건축물 취득자고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해. 그러면 토지 가치가 증가했겠고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냐? 토지 소유자.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도 취득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눈에 포함되는 것들 눈에 한번 쭉 익혀두시고 또 봅니다.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이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별국시장에 신문에 분양 광고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고 또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이런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부가가치세는 개인이든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특별히 이거 주의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할부이자 연체이자 연체료,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이런 것들, 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같은 거 가면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취득하느냐를. 자, 법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에 포함해요. 자, 근데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취득할 때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법은 뭐 항상 오 바른 거니까 오 포함 오 개 이런 개 XX 이렇게라도 이름이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자는 포함해요. 또 중개보수.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요, 여러분요. 교재 제가
8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취득과 관련된 비용 해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기업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 니은번 농지보존부담금, 대체살림 조성비 같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 그 다음에 디귿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이런 거 다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디귿번 같은 거. 또 리을번도요.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에 전세 끼고 집사할 때 이런 거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음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배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로 발생하는 매각자손, 채권 매각자손 포함한다고 그랬죠.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인데 하여튼 뭐 법령 명칭은 상관없고요. 하여튼 채권 매각자손 이거 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 액상의 연체료, 자 밑줄이고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이고 중요하고요. 시효번도 중요하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 공인중개세 지급한 중개보수 포함하는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 역시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XX 포함하지 않고요. 밑줄이요. 취득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응번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 비용, 빌트인. 그 다음에 지읒번 정원,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자꾸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83페이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취득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먼저 기업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점회 등의 판매 비용 밑줄이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밑줄이고요. 포함하지 않고 이주비 지상물 보상금 밑줄이고 부가세 밑줄이요.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까 여기 동그라미 3번 포함되지 않는 얘네들하고 아까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이자 중개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도 포함하지 않는 거 꼭 알아두시고 별표시에서 그래서 아까 비읍번하고 시읍번 같은 거 꼭 별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1,000만 원 깎아줄 때 할인 금액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특수한 경우의 과세 표준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요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요 얘기가 없는데요. 한 가지만 요 특례를 좀 알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가지만 알고 갑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좀 알고 가세요, 여러분들. 교재 없지만 한번 알고 갑니다.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요. 이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분양권 같은 거. 자, 분양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분양권을 우리가 취득합니다.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즉 법인으로부터 나중에 우리가 분양권을 샀어요. 나중에 이제 아파트 완공되면 건설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럴 때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양권을 요 특례가 나오기 전에 어땠냐면요.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가 나오기 전에 어땠었냐면 여기를 보세요. 어땠었냐면 이게 만약에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이면 요 가격대가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러면 프리미엄 붙었으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요 프리미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이 특례 나오기 전에 어땠냐면요. 이게 마이너스 P로 떨어졌을 때요. 마이너스 P로 떨어졌을 때는요. 어땠냐면 그때는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라고 했어요. 아니 이런 XX들이지. 그래가지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불합리하잖아요. 프리미엄 붙었을 땐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 신고하라고 하고 마이너스 필이 떨어졌을 때는 또 분양 가격으로 취득세 신고하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방송에 나오더니 한두 달 만에 두어 달 돼가지고 바로 이 특례가 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분양 실제 지출 금액이 만약에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세요. 바꾼다 시험에서 뻔하지 뭐. 만약에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분양 가격을 공급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바꾸겠죠? 아니고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는 그러지 않다. 짜고 칠 수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것도 한 가지 우리가 이 특례도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 특례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인데 시간이 돼가지고요. 거기 83페이지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인데 잠시 쉬었다가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